수열 하던 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반항 찾는 거랑 수열의 합공식까지 배웠어요.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하더라? 첫 장에다가 공차를 n마일번 더한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수열의 합공식 두 개 얘기해봐. 우진이가 얘기해봅니다. 합공식 2분의 n, 2분의 n 쌍이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죠? 첫 장하고 마지막 항이 2분의 n 쌍이 있는 거죠. 근데 an은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a 플러스 n마일드로 쓸 수 있으니까 2분의 n 가로 열고 2a 플러스 가로 또 열고 n마일 d 외워줘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이거고요. 오늘 해야 될 거는 필수 예제 지금 12번 할 차례죠. 몇 쪽이냐면요. 200 안 했어. 7번은. 넌 나를 띄엄띄엄 보는구나. 12번 할 차례입니다. 첫 장이 7인 등차수열의 첫 장부터 3항까지 합과 첫 장부터 5항까지 합이 같을 때 물음을 답하시오. 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주를 이루는데요. 이런 거는 써보는 게 좋아. 항상 나열을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알아내는 게 좋습니다. 7을 쓰고요. 첫 장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하고 첫 장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같다. 무슨 소리냐면은 얘네 3개 더한 거랑 5개 다 더한 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아니, 3개까지만 다 더한 거랑 1, 2, 3, 4, 5를 다 더한 거랑 같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4랑 5를 더한 거는 0이라는 걸 알게 되죠. 다시 말하면 A4는 A 플러스 공차를 3번 더한 것이고는 A 플러스 공차를 4번 더한 거니까 2A 플러스 7D가 0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원래 있는데 이거를 못하는 학생이 되게 많더라고. 문제의 파악을 못하는 거야. 나열해 보면은 3개 더한 거랑 아니 S3하고 S5가 같잖아요. 이렇게 써줘 볼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하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같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니까 3개. 이 더하기 0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A4는 마이너스 A5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얘가 6이면 얘는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야.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럼 찍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7, 3, 1, 안 되잖아. 그러면 한 이 정도? 5, 3, 1, 됐잖아요,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2 주면은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딱 그러면서 얘네들도 하면 0 되는 거 딱 났잖아. 그럼 일반항을 바로 10초 만에 찾아야 되죠.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9잖아요.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일반항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되는 거는 얘가 0보다 작다 풀면 되지. 여기네 근데 A5네. 몇 항부터 왜 합이 최대가 되느냐? 야 4항까지 더해야지 최대가 되지. 음수되면 더하면 더 작아지잖아요. 그럼 최대값은 8이 16, 답 16. 끝났잖아요. 그렇지 않냐? 이렇게 푸는 거가 있고 근데 이것만 믿으면 안 돼. 요렇게 푸는 거랑 그러니까 지금 수열을 나열을 해보면서 정보를 규칙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여기가 0이 되려면 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구나 이런 거 수가 똑같겠구나 이런 거라든지 여기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어떤 문제는 그 생각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못했을 때는 이걸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S3을 계산해보면 돼요. S3하고 S5가 같다고 돼 있잖아요. S3은 공식을 어떻게 하죠? 2분의 항의 개수 가로 열고 첫 장이 7이니까 7이 14 플러스 N-1, 301, D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럼 2분의 다섯 번째 항은 5 가로 열고 7이 14 플러스 4D 해서 D를 찾아야 돼. 참고로 여기서 D가 나옵니다. D가 마이너스 2다. 바보였네. A가 7이니까 D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이렇게 찾아도 되고
합공식으로 진짜 때려가지고 D를 찾아도 D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근데 두 방식을 모두 사용을 해야 돼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극악무도한 거 하나 보내줄 테니까 일단은 294번을 집에서 했겠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학교 남강고 시험에 아주 극악무도한 거 하나 보여줄 테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야 좁잖아 너무. 이렇게 딱 하다가 S10이 0이 딱 되려면은 부영이 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냐? S10 몰라?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 공식이 뭐죠? 2분의 항의 개수 가로 열고 첫째 항의 2배 28 플러스 항수 빼기 1 9D 이렇게 하는 거죠. 36 바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가 0이 돼야 된다. 10번째 항까지 합이 0이 돼야 되는 그런 D를 찾아야 돼요. D는 얼마예요? 마사.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네. 근데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쉽잖아. 이거는 그냥 써가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 있죠. 어떻게 하죠? 일반항을 찾으면 되지. 일반항은 어떻게 찾죠? 마이너스 4n 플러스 22. 아주 잘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주쌤의 클래스 이거 연습한 사람 안 사람 이거 갈리는 거 일반항도 못 찾는 바보처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게 나와요. 근데 이 일반항의 값이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 언제예요? 0보다 작다. 그러면 4n이 22보다 크니까 n이 5점 얼마보다 크야 되니까 6이다. 근데 이런 간단한 문제 그냥 써는 게 빠르다고. 40 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려가며 아니면은 식으로도 찾아가며 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될까요? 5까지 SO 구하면 되잖아요. 그냥 더하는 게 빠르지. 20, 20, 30이잖아. 40, 20, 40, 50. 바보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합공식 안 써도 되고. 합공식을 할 거면 어떻게 돼? 2분의 항의 개수 가로 열고 이때는 첫째 항 마지막 항 더하면 되죠. 너무 쉬워버리잖아요. 자유자재로 지난 시간에 일반항 합공식이 탁탁탁 나와야 된다고요. 굉장히 쉬워. 공식만 적용되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새로운 시각을 좀 열어주면은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SN이란 거를 첫째 항하고 공차를 알면은 2분의 항수 가로 열고 첫째 항이 2배니까 36 플러스 가로 열고 n-1 공차가 얼마죠? 마사. 이렇게 해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 함수로 표현돼. 알아둡니다 이거.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분을 하더라도 n 가로 열고 18 플러스 18 마이너스 2n 플러스 4인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22n이거든. 요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22n 요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꼭지점이 있을 거거든. 이 꼭지점에서 수열의 합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n을 집어넣었을 때 이 식 자체가 n번째 항까지의 합의 식이기 때문에 합의 최대값을 이 꼭지점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2차 방정식 이런 거라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2x랑 같은 거라고. 그러면 완전 조식 만들어서 해도 된단 말이죠.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x제곱 플러스 11x니까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이거의 반의 제곱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특강입니다. 여기서 왜 분수가 나오냐면요. 꼭지점을 갖는 지점은 분수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5.2 막 이럴 수 있다고. 그거에 제일 가까운 축에 제일 가까운 자연수를 찾아야 돼. 무슨 소리 압니까? 왜냐면은 어차피 얘는 자연수만 넣기 때문에 5.2에서 최대값을 갖더라도 얘는 5 넣거나 6 넣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험에 나와. 이게 시험에. 남강구 시험에 나왔었어. 내가 그걸 찾다 못 찾아서 이거 갖고 왔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무슨 소리냐. 이거 요 2차 함수 추계방정식 한번 해보죠. 추계방정식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2 최고차의 계수 마이너스 2a분의 b. 추계방정식이 어디예요? 4분의 20이니까 5.4잖아. 축이 5.4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5.4에서 최대값을 갖는 건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자연수 n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5.4에 제일 가까운 5랑 6 중에서 5가 좀 더 가깝거든요. 5에서 최대가 된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5를 여기다가 넣어서 답을 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0 플러스 110 50 110 야 여기가 2잖아. 20n이다. 야 미안하다. 20n이니까 축이 딱 5예요. 이건 축이 5대. 만약에 20 실수가 여러분을 도왔네. 만약에 22라면 5를 넣어야 된다고. 야 20n이었어요. 야 미안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여줄게. 알아들었을 거야. 들었겠죠? 넘어가 다음 페이지. 이 필수예제 13번도 중학교 1학년 방식이 있고 지금 고2 방식이 있는 겁니다. 20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 3 또는 5의 배수 종합을 것이고 하면은 3의 배수를 다 더하고 5의 배수를 다 더한 상태에서 15의 배수를 다 빼주면 되는데요. 근데 바로 고등학교 방식으로 하겠어. 20 이상 100 미만의 3의 배수 다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21은 3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갔을 거거든요. 24는 3, 8에 24 이런 식으로 해서 99는 3 곱하기 33이니까 몇 개예요? 37 빼기 7 더하기 1개 이런 식으로 가잖아. 너 몰라요? 7부터 33까지 몇 개냐고.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 수열에서 중요해. 7 포함 33 포함해서 요 안에 있는 자연수 몇 개냐 물어보면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1을 더하는 걸로 공식화 시켜주세요. 왜냐면은 원래는 1부터 6까지의 합을 빼야 되거든. 그러니까 33에서 6을 빼는 게 맞아. 근데 다음 달에 여러 가지 수열 보다 보면은 야 P에서 n 플러스 2까지 몇 개냐 물어봐. 문자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리버리 한다고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1 더하면 돼. 분명히 다음 단어에서 벽에 부딪혀. 그래서 이 수열 쪽에서 중요한 거야. 자연수 개수 몇 개인지 세는 거. 다시 한번 물어본다. 5에서부터 14까지 몇 개예요? 우진이 얘기해봐. 14 빼기 5 더하기 1 이렇게 외우느라고. 5 포함 등호 있어야 돼. 등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이거 자연수 세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했단 말이야. 20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는 뭐가 있냐면은 다시 한번 한다. 3, 7에 21 있고 24 3, 8에 24 그리고 99는 3 곱하기 얼마예요? 33이니까 몇 개죠? 물어보면은 바로 아무런 주체 없이 33 빼기 7 플러스 1 개라고 딱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고 첫째 항은 21 마지막 항은 99니까 합공식 쓰면 되죠. 2분의 몇 개예요? 33 빼기 7 더하기 1개 몇 개예요? 2분의 27 가로 열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가 이제 20 이상 100 미만의 3의 배수 다 합을 구한 건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잘 안 해 이제는.
이걸 37에 21을 안 하고요. 야 이거 내가 야, 이런 설명이 어딨어. 이런 엄청 세련된 설명이야. 몰랐겠지만 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은 먼저 나열을 해. 3의 배수를. 제일 쉬운 거 21 24 아니 이렇게 오늘 흥분했어. 수민이 와서 오늘 흥분했잖아. 선생님이 수민이 와서 좋아서. 그 다음에 30 해서 마지막 거는 써야 돼. 그 다음에 방식이 다릅니다. 얘를 첫째 항으로 이제 인식해도 돼요. 자신 있다 이거야. 현성이 얘를 첫째 항으로 인식해도 일반항을 구하는 거가 자신 있다고. 어떻게 하냐. 일반항 10초 만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일단 공차가 얼마야? 3이니까 3n 플러스 이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럼 첫째 항이 나오잖아요. A1 얘 왜 찾았냐면은 일반항은 99가 몇 번째 항인지 알기 위해 찾은 거야. 그럼 99는 몇 번째 항이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빼면은 3에는 81이니까 27번째 항이잖아요. 그러면은 합공식을 쓸 수 있어. 2분의 합공식은 마지막 항하고 첫째 항이 있으니까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공식 쓰는데 무조건 합을 구하려면 몇 개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27을 딱 해주면 된다고. 이게 바로 이 고의 방식이란 말이야. 아까 했던 건 중학생 방식이고요. 똑똑한 중학생 방식. 그러니까 첫째 항으로 인식 안 하면 얘를 3 곱하기 7 7번째로 인식하느냐. 그냥 바로 이제는 스트레이트 첫 번째 항 인식해도 돼. 이런 수열 정도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5의 배수의 총합 다 구해보죠. 5의 배수는 첫째 항이 5 10, 15 마지막 거는 얼마예요? 100 미만이니까 또 100 하세요. 바보처럼. 95까지만이다. 20부터냐? 오늘 왜 이러죠? 20, 25 항상 그랬지만 30. 좋아. 이렇게 해서 95까지 다 더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일반항을 찾아요. 이번엔. 일반항은 5n 플러스 15 됐습니다. 이게 첫째 항이고 몇 번째 항이에요? 95는. 95는 몇 번째 항인가? 16번째 항이죠. 5n이 80이 돼야 되니까 16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합을 구해라. 어떻게 구해요? 2분의 항수가 16개. 가로 열고 20 더하기 95 딱 하면은 20 이상 100 미만 95까지 딱 그 5의 배수 총합이 나와. 그래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했습니다. 아까 이거 얼마였더라 계산하면? 3의 배수의 총합은 계산하면은 얼마냐고요? 1620이 나오고요. 5의 배수의 총합은 920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빵점에 넣어. 왜냐면은 3의 배수 중에는 15 같은 거 있잖아. 15 같은 건 두 번 세져요. 15는 없지만 여기서 30 있지. 30. 15의 배수는 두 번 세죠. 15의 배수는 뭐가 있을까? 몇 개 있을까? 쓰는 게 빠르겠다. 30, 45, 60, 75, 90 다섯 개 있죠. 이거를 다 더할까 아니면 공식 있을까? 그냥 이렇게 더하는 게 낫지. 120, 120 300이네. 300 300을 빼줘야 돼.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알겠어요. 야, 너 그냥 해봐. 어려워. 은근 어려워. 이게 내가 숙련된, 내가 옛날에 6년 전인가 기억나요. 고2 애들을 내가 그지같이 가르쳤어. 이거 그냥 해. 다 못 푸는 거야. 아니 이게 20 이상이 돼 있으니까 못 풀어요. 이상하게 못 풀더라고. 1부터 하면 다 풀거든. 1부터 하면 이상하게 잘 풀어. 3, 6, 90 해가지고 3의 배수 다 더하고 5의 배수 그것도 한참 걸리긴 하는데 다 더한 다음에 15배수 빼가지고 잘 푸는데 20 있으니까 못 풀어요. 앞에가 다르니까. 근데 일반항 써서 하면 좋고 두 개 다 해봐. 응? 계속 듣고 싶어? 자신 있어요? 넘어갈까? 안 되면 질문하죠.
야, 너 왜 이렇게 좋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나야 좋지.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고은 못 풀 것 같은데 빨리 해봐. 좀 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수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수를 다 써보면 됩니다. 뭐가 있냐? 제일 작은 게 강력한 기술이야. 102. 100은 나눠 떨어지니까. 그 다음 뭐예요? 107. 그 다음에 112. 아, 이걸 못한 거세요? 근데 3개를 쓰면 원래 항상 앞에 3개를 쓰면 규칙이 딱 보이면서 일반에 딱 나오는 거야. 마지막 건 뭘까? 195에서 2 더한 거 197.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일반항 찾고, 일반항은 공차가 오니까 5n 플러스 97. 5n 플러스 97이다. 일반항은. 얘네가 근데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돼. A1, A2, A3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그랬죠. 197이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총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197이 되는 n을 찾은 거죠. 그러면은 합공식을 때리면 되는데 마지막 항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첫 장 끝항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야, 쉽지 않다고. 이게 숙련돼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 이게 2990. 다음 문제 고. 미쳤구나 너. 어영부영하고 있네.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요. 수열의 합의 일반항과 원래 수열의 일반항의 관계를 배우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터진 학생이 많은데요. 선생님이 굉장히 상세한 예시를 들어줄 건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면 자기 자신을 탓하도록 해라. 알겠나? 부엉. 요 SN이라는 거의 의미를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N이란 거는 뭐냐면요. 어떤 수열이 있었을 때 그거의 n번장까지 합의 식이거든. 무슨 소리냐면은 나열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S1은 얼마예요? 2잖아. S1은 2라고 쓰면 실제로 어떤 이 S라는 수열 말고 A1이 2였던 거야. 그럼 S2는 얼마냐? 숫자를 넣어보세요. 2 넣으면 4 더하기 2니까 6이죠? 여기서 잘해야 돼요. 그 말은 A1 더하기 A2가 6이라는 거야. 얘네들 더한 게 6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4가 되는 겁니다. S3은 9 더하기 3이 12죠? 요 12는 뭐냐면 요 3개를 더해서 12가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야 그러면은? 6. 오, 뭐야? S4는 20.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은 A4지. S4에서 S3 빼면 A4 나오잖아요. S4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인데 S3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그랬어. 빼게 되면 A3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빼면 8이니까 이게 8인 거야. 뭐야?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 뭐였더라 식이? n제곱 더하기 n이었잖아요.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뭐예요? 보면 10초 만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했어. 저 보고 앞에 수열 보고. 이거 원래 수열 2n이자 2n. 요 2n이라는 어떤 짝수의 합의 일반항인 거예요. 요 SN이. 그럼 A10 얼마예요? AN이 2n이니까 A10은 20. 공차는 2. 너무 쉬워버렸잖아. 끝이 아니고 모든 수열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근데 약간의 배경 지식을 이제 좀 알려주겠습니다. 사실 요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죠, 뒤에.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는 합의 일반항은 어떤 다른 요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 돼. 암기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이 필요충분 조건인데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2분의 n 가로 열고 2a 플러스 가로 열고 n-d인데 생각해 보면은 요 n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긴 나오면서 이렇게 샥 곱하잖아. 그러면서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어. 가로가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안 나옵니다. 이거 전개해 보면은 dn 제곱 그리고 플러스 2a 빼기 dn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서 2분의 1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중요한 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합의 일반항은 반드시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 되고 이걸 이용해서 원래 수열의 일반항 구해보면 반드시 등차 수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빨리 공식화시켜서 하는 법이 있어. 요 가만히 보면은 요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죠. 그래서 요 n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이잖아.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공차가 돼요. 무슨 소리냐? 선생님이 이걸 보는 순간 원래 수열의 일반항이 2n 플러스 물음표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어떤 합의 일반항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어떤 수열의 합의 꼴을 보더라도 원래 그 더하기 전에 원래 수열의 일반항을 빠르게 추측할 수 있다고. 요 이창의 개수가 1이면 그거에 2배 하면 돼, 무조건. 네, 물어봅니다. 10초 만에 풀어볼게. SN이 만약에 2n제곱 플러스 5n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어떤 수열 AN의 합의 일반항일까요? 물어보면 선생님 바로 자신있게 4n 플러스 3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어요. 10초 만에.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 거야?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는 합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고 그 공차는 2차항의 개수의 2배 하면 됩니다. 공식으로 이렇게 외워버려. 여기 있지? 이거 곱하면 돼. 알겠죠? 공차 4짜리야, 4짜리. 4n 플러스 물음표인데요. 근데 3인 건 어떻게 빨리 알았냐면 이 S1이 얼마예요? 7이죠. S1이 7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A1도 7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찾은 거야. 넘나 센스 있어 버렸잖아. 아니, 지금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일반항 찾으니까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나 했어. 진짜 해볼게. 진짜 다 나열해본다. S1이 지금 7이잖아요. 그러면 A1은 7일 수밖에 없다고. S2는 얼마예요? 2 넣어봐. 빨리 넣어. 빨리 넣으라고. 4, 2, 8, 8을. 18이죠? 그럼 그 다음 항은 뭘까? 얘네들 더해서 18 되니까 얘는 11이어야 되잖아. S3은 얼마예요? 9, 2, 18 플러스 3, 5, 15니까 32잖아. 세 번째까지 32. 그러면 여기는 14가 되죠. 딱딱 맞자. 너 15냐? 15. 30이 아닌가? (33) 그렇지. 딱딱 맞잖아요. 7, 11, 15 나가는 수열 어떻게 알아겠죠? 4n 뿔 3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그런 식이 바로 2n제곱 플러스 5n이었던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외워야 돼? 이거는 솔직히 이번 중간고사부터 외우고 있어야지. 그런데 이게 어떤 수열인지 몰랐다고 합시다. 이게 n에 대한 2차식이 아니고
요게 막 지수꼴 나오기도 하고 뭐 뒤에 상수가 붙어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모르는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도 합의 일반항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이 이게 있어야 된다. S5 빼기 S4는 얼마냐? 현성이 S5 빼기 S4는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네 번째 항까지 합해서 빼면 어떻게 돼요? A 5야 4야 5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A10을 구하라고 하잖아? 이렇게 하면 됐어. 일반항 없어도 됐어. S10에서 S9 빼면 돼. 천재적인 방법이죠.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 항까지 한 번 빼면 되잖아요. S10은 얼마죠? 110 빼기 S9는 9는 얼마야? 81 더하기 1이니까 90이잖아. 그러면은 20이 되죠. 오. 그래서 A10은 20인 거야. 야, 그럼 공차는 어떻게 구하냐? 망했는데? 공차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 A1이 얼마죠? A1은 무조건 이거 S1은 똑같거든. 2. 뭐야? 2. A10은 20. A10은 2 플러스 공차를 몇 번 더하고 19D는 20. 오. 18D인가? 9D인가? 9D. 그래서 D는 2. 이런 식으로 공차는 2. 그러니까 첫째 항을 이용을 잘해야 돼요. S1은 A1 알려준다고. 끝이 아니야. 마지막 하나 설명 더 들어야 돼. 정말 중요한 거 안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추상화를 하나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SN에서 SN마일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SN 빼기 SN마일은 야 AN 그렇죠.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SN의 식 N제곱 플러스 N에서 SN마일이 뭔지를 모르는 학생이 있는데 야 S9 하면 어떻게 하냐? N에다 9 넣죠? S8이면 N에다 8 넣지. SN마일은 N에다가 N마일을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N에다가 N마일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N-1번째 항까지 합은 N에다가 N-을 넣은 식인데요. 이 식을 빼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항이 나오는 거죠. 요 뺄셈을 할 때는 안에 쪽부터 선생님은 정리하는 게 좋더라고.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다가 n 빼기 1을 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n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없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엄청난 연산 속도. 그래가지고 빼게 되면은 n제곱이 빠지고 뭐가 돼요? 2n이잖아. 일반항 아까 2n 맞았잖아요. 2n 맞잖아요. 2n 됐죠? 요렇게 해서 합의 일반항을 통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단 주의할 점이 있어. 여기가 이제 어려운 포인트인데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요 얘기는 나중에 밑에 문제를 풀고 나서 알려주겠습니다. 이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데 왜냐면은 실제로 n이 만약에 1이라면 여기다가 1을 넣고 S0가 되기 때문에 S0라는 거는 정의는 되죠. S0는 0이라는 값으로 정의는 되지만 실제로 S1에서 S0를 빼서 A1을 구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줘야 되고 그것은 합의 일반항이 S0가 0이 안 나오는 예를 들어서 2차식에 상수항이 포함된 이런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2차식이 아니라 어떤 다른 식이라도 S0가 0이 아닌 그런 수열의 합에서 SN 빼기 SN말의 AN을 구하게 되면은 첫째 항이 틀어지는 모순이 생기는데 간략하게만 설명한 거고 학교에서 들었을까봐 그건 다 나중에 하겠다고. 지금은 그냥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무슨 의미인지 알겠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S4 빼기 S3이라는 거는 네 번째 안까지 해서 세 번째가 빼니까 8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 할 수 있으면 되고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는 형태는 반드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 그리고 SN에서 SN마이를 빼면은 AN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 알면 돼. 일단은 해봐 지금 밑에 이 15번은 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해보는 거예요. 297번 하는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시각을 열어줬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세 가지 풀이야. 일단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S10에서 S9 빼서 A10을 구해보시고요.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SM 빼기 SM마이를 해서 일반항의 식을 찾아보시고요. 세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그냥 이걸 보고 아까 등차 수열의 합의 꼴이니까 공차가 4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못하겠으면 앞에 책을 보시고 다 설명했잖아요. 지금 세 가지 방법을 다시 첫 번째 방법은 S10 빼기 S9로 한번 찾아보시고 두 번째 방법은 야 SM 빼기 SM을 계산해봐야 된다 이거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 형태를 보고 바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찾아봅니다. 일반으로 찾아봐. SM 빼기 SM을 계산 또 못하죠. 바보처럼 계산 어렵다고 해봐야 된다고 이거. 선생님은 근데 계산 안 하고 할 수 있다면 사기란 말이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사기를 치지 마시고 진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SN에서 SN마이를 빼라는 것은 한 번은 N 그냥 SN 이거 식을 쓰는데 한 번은 어떻게 하라 했죠? 가로를 이렇게 치고 N마이를 대입한 거를 빼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안에서부터 전개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 전개 싹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 공식을 하는 법을 알아둬야 된단 말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볼 때. 근데 서술형에는 이거를 직접 보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법 알아야 돼요. 해봐. 계산부터 해보고 이거는 좀 이따 생각해봐. 어떻게 바로 했는지 선생님이. 그렇지. 4인 구하고 그렇지. 1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첫 장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판 거야. 근데 얘가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는 형태는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다라는 것을 암기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죠. 이게 플러스 2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상수항이 없어야 돼. 이럴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설명이잖아. 내가 보고 감동 먹었어. 지금 설명하고도 너무나 이렇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하는데 뭐 이해 못하는 부영이 누구냐?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해 부영아. 뭐 296번? 넌 지금 그걸 물어보면 내가 3417일 17이에요? 그 말고 그 다음 거 S10 구했죠? 좋습니다. S10은 35예요. 50. 야 SM 빼기 SM 마일은 AN에다가 딱 구해야 되는데 n은 2보다 크고 나왔다. 이걸 써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제대로 안 배웠는데 다음 문제를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개념 원리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정리돼 있어. 봐봐. 등차 수열의 합이 될 조건. 어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면서 an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창의 개수가 원래 수열의 공차의 2배예요. 원래 수열의 공차는 이거 n의 개수고요.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등차 수열의 합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고 n제곱의 개수가 바로 공차의 반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2 곱하면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바보처럼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 딱 주어지고 원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10초 만에 그냥 요 개수에다 2 곱해가지고 2n 플러스 첫 장이 5니까 3을 딱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SM 빼기 SM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항이 2n 플러스 3이야. 나일까지 다 해줬잖아요. A1, A1 5, A7, 9 이렇게 나가고 이거는 S1은 5고 S2는 10이고 S3은 이거 보고 하는 거 아니다. 21이고 막 이렇게 3, 3, 9, 3, 4, 12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근데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요런 수열을 봅시다.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붙어있는 게 있어. 이제 이게 좀 약간 심한데요. 요 유형은. 끝까지 이해 못한 애들이 있더라고 이거는.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있어버리는 경우에는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등차 수열의 합은 아닌데 등차 수열 비슷한 게 나와. 이 수열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S1은 얼마죠? 3이죠. S2는 9. S3은 왜 안 하는 거야? 게을르면 어떻게 벌써부터 게을러서 17. S4는 안 한다. A1은 3이겠죠. A2는 3에다 뭐 더해야 9 되냐? 6. A3은 뭐 더해야 돼요? 8. A4는 S4를 알아야지. 16 더하기 3, 4, 12 빼기 1 28, 27 10 더해야 되네. 오 뭐야 3, 6, 80? 뭐야 이상한데 볼까? 실수한 게 아니야. 실수한 거 없어. 얘는 공차가 2죠. 등차 수열 같이 되는데 얘가 문제야. 이게 이상해. 첫 장이 삐꾸납니다. 뭐세요 이게. 뭐야. 지금 다 틀린 건 없어. 다 맞았어. 잠깐만 이걸 내볼게. SM 빼기 SM 마일은 AN으로 구해볼게요. SM 빼기 AN 이거로 구해볼게요. 식으로. n제곱 플러스 3n 빼기 1 빼기 가로 열고 n 마일 집어넣은 거. n 마일의 제곱 플러스 3 n 마일 빼기 1 이거를 빼봤거든. 얘를 계산 미친듯이 해도 너무 힘들잖아. n제곱 마이너스 2n 3n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빼면 없어지고 빼면 2n 플러스 2 좋습니다. AN은 2n 플러스 2가 나왔어요. 일반항은 2n 플러스 2가 나오고 합의 일반항은 n제곱 플러스 3n 빼기 1이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2n 플러스 2가 나왔는데 이거는 SN에서 SN마이를 빼서 나온 일반항이잖아. 이걸로 내가 직접 S1을 넣어서 나온 A1하고 달러. 봐봐. 일단 1 넣어봐. 4인데 이게 3이잖아. 근데 2 넣으면 2 넣은 거는 되지. 2 넣으면 6. 3 넣으면은 6, 7, 8 돼. 4 넣으면 10. 뭐야. 첫째 항만 틀어지고 나머진 다 돼. 뭐가 문제인 거야. 그러면은 첫째 항은 4가 맞을까요? 3이 맞을까요? 일반항 이렇게 나왔는데 첫째 항은 일반항 이렇게 나왔다고 4를 쓰면 안 돼. 첫째 항은 S1으로 해야 됩니다. S1이 곧 첫째 항으로 봐줘야 돼요. 그렇잖아. 이게 주어진 식이 SN인데 여기서 첫째 항은 구하라고 하면 내가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의미가 S1이 맞단 말이야. 3 맞단 말이야. 3 틀어져 버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예로 많이 등장하는 등차 수열인 줄 알았더니 첫째 항은 등차 수열 아니고 두 장부터 성립하는 두 장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그런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야.
그러면 얘는 두 짝부터 성립하니까 두 짝부터는 등차 수열인 거냐? 그건 아니지. 두 짝부터는 등차 수열인 건 맞는데 이거 등차 수열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다 돼야지 등차 수열인 거야. 그래서 이건 등차 수열이 닮아 있는 뭐 이상한 거야. 그래서 두 짝부터 등차 수열 되는 그런 이상 그냥 수열이야. 근데 여기서 왜 지금 요 SM 빼기 SMR에서 나온 AN이 일반항을 딱 식을 썼을 때 나른항들은 다 맞아 들어가는데 첫 장은 왜 안 맞냐면요. 왜 안 맞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A3을 구할 때도 S4 빼기 S3 빼기 S2로 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S2 빼기 S1으로 A2를 구한 거고. 근데 A1도 마찬가지로 S1에서 S0를 빼서 구하게 돼. 이게 문제가 있어. 요게 과정에 문제가 있어. S1은 지금 식에다 놓고 보면은 S1은 지금 1 넣으면은 지금 S1 1 넣으면 3이잖아요. 3에서 불필요한 S0를 빼가지고 구하게 되거든. S0는 얼마냐? 마이너스 1을 빼서 A1을 구하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4가 나온 거거든. 이 4는 그러니까 이 일반항식에 A1은 4잖아요 지금. 이렇게 구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n이 1일 때는 S1 빼기 S0를 빼서 A1을 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조금 센스가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S0가 값이 있어버리면 문제가 생겨. 원래는 이 S1을 A1으로 해야 되거든요. 3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 원래 이거 없애고. 근데 S0가 일반화 딱 보면 상성이 남아있으면 S0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이런 수열은 무조건 문제 생겨. SM 빼기 SMR로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 대충 내가 그려가면서 굉장히 미친 듯이 너무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앞으로 합의 일반항에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 SM 빼기 SMR로 해서 AN을 구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이렇게 딱 나왔잖아. 그럼 답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거는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놓고 단은 됐어.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써놓고 n이 1일 때는 이렇게 A1은 따로 써줘요. 따로. A1은 얼마예요? S1으로 찾아야 돼. S1은 3이니까 A1은 3. 이렇게 두 줄로 써야 됩니다. 일반항을. 알겠어요? 이러면 안 틀린다 이거야. 합의 일반항에서 일반항 구할 때는 SM 빼기 SMR은 AN을 딱 구하는데 이건 N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되는 거고 첫째 항은 따로 S1으로 구하면 절대 안 틀리죠. 얘로 첫째 항을 써버리는 순간 S1 빼기 S0로 A1을 구하는 꼴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야 돼. 이게 답이야. 일반항 구하려면 두 줄로 써야 돼. 상수항이 없어. 근데 이제 응용이 되는 학생은 만약에 상수항이 없으면 여기서 구한 일반항하고 S1하고 같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거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 S0를 한번 살짝 써봐야 돼. S0가 마이너스 1이지. 1 해버리면 A1이 틀어져. 문제 생겨. A1을 이렇게 구하니까. 그 S0가 0인 상황에서는 상관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S0가 0이 아닐 때가 문제입니다. S0가 0이 아니면 첫 장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요 수열을 딱 보면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만 좀 약간 이상한 그런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교양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정리가 됐을 건데 약간 어려운 페이지였습니다. 여기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일반항 구하면 SM 빼기 SMR은 A이다. 이게 바로 수열의 합과 합의 일반항과 원래 수열 일반항 관계인데 SM 빼기 SMR은 AN인데 N이 2보다 클 때만 써야 되고 첫째 항은 S1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둘 다 확인하면 돼. 무조건 이렇게 하고 A1은 따로 써야 돼. A1은 다 틀리게 나와 잘못하면. 근데 이 식에 나온 식에서 A1하고 S1하고 같으면 그냥 쓰면 되고 그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가 이거 설명하기 좀 힘든데 여러분 내가 설명 너무 잘했나 봐. 거의 다 됐고 뒤에 있는 활용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이야. 별로 뭐 어렵진 않아. 그냥 문제일 뿐인데 다음 시간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면 너무 그러잖아. 그래서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냥 도전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활용 문제랑 같이 해보겠어요. 그래서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까지 해보기 바랍니다. 꺼지세요. 옆반은 뭐 했냐면은 여기 활용 문제를 좀 풀어봤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264번부터 6번까지 다 풀어줬거든. 풀어줄까요? 연정이 말까요? 선택.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넘어갈까요? 64번부터 3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단원은 219쪽 264번 해보겠어요. 그림은 AB를 지름을 하는 아무튼 뭐야 좋아. 그림이 있는데 PQ의 길이를 구해야 돼. PQ의 길이. PQ의 길이를 X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로 선분 AB의 길이를 알 수 있죠. 16 더하기 4의 루트니까 루트 20이잖아요. 피타고라스 한 거다. 루트 20을 구했는데요. 근데 이게 직각이면서 이등변이면은 45도짜리이기 때문에 45도 1대1대 루트 2가 성립하니까 얘를 루트 2로 나눠서 얘를 루트 10이야. 길이를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걸 찾아주시고요. 여기까지 딱 해도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죠. PQ의 길이 X로 놓으면은 여기 지금 PQ가 들어있는 삼각형을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이쪽 삼각형이 있고 여기 있잖아, 두 개. 근데 PQ가 들어있는 삼각형에서 각도를 알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삼각형의 각도는 여기 세 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세 개 있잖아. 알 수가 없어, 각도를. PQ가 들어있지 않은 삼각형 AQB에서는 각도가 45도가 있는데 그걸로는 PQ 길이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거 기본 도형 성질 세팅 해놓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르겠으면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써야 돼. 여기 각도를 세타로 두고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시험 진짜 잘 나와요. 이거 내가 옛날에 2번이나 풀어주고 요번에 마지막 푸는데도 이거 계속 못 풀어 애들.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하나를 세타, 하나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 놓고 코사인 법칙 쓰는 겁니다. 연정이 알겠죠? 네. 그러면은 이때는 코사인 세타를 공식 써보면은 마주보는 변이 x니까 루트 10하고 이쪽 2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10분의 2제곱 4 플러스 b제곱 10 빼기 x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거는 이쪽 삼각형에서 하는 거죠. 마주보는 변이 x니까 요 x랑 공식 쓰면 돼요.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10분의 4제곱 16 더하기 루트 10제곱 10 빼기 x제곱. 근데 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거든요. 코사인 세타랑 부호가 다르잖아. 각변화를 하면.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게 얘랑 같다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루트 10분의 14 마이너스 x제곱은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8루트 10분의 26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서 맞불로 바꾸고 루트 10을 양변에 곱하고 8을 양변에 곱하면 2가 올라오면서 28 마이너스 2x제곱은
마이너스 26 플러스 x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3x 제곱은 54니까 x 제곱은 얼마죠? 18. x는 루트 18이죠. 루트 18은 3루트 2. 알겠어요? 네, 너무 쉬워버렸잖아. 좋습니다. 다음 문제는 굉장히 이거 3개 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옆반도 한 이유가 있어. 그대로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3개 모두 그대로. 특히 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이건 정말 단골 문제야. 2년에 한 번 나온다고 보여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남강고, 광신고, 서술형 안 나온 적이 없어요. 265번은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연적이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힌트를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여기가 지금 BD랑 이게 3대4 내분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길이를 3K, 4K를 씁니다. 근데 딱 보고 알아야 될 게 있어. 여기가 길이가 비율이 15대 20인데 15대 20이라는 게 3대4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각의 이등분선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가 성립하면 각의 이등분선이다. 근데 여기가 120도라고 돼 있잖아요. BAC가 120도. 그럼 여기는 60도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푸는 거는 이게 3대4 비율만 보고도 각의 이등분선인 걸 알았으면은 특수각이기 때문에 별의별 짓 다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요 길이 AD를 구하는 거거든요. A 도시와 D 지점에 있는 직선의 길이.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요 길이를 x로 두고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좋습니다. 방법이. 전체 삼각형 넓이는 각각의 삼각형 넓이를 더한 것이죠. 그래서 넓이를 더해서 구하면 돼요. ABC 넓이 어떻게 구하냐? 부영아. 2분의 1 곱하기 변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20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값. 뭔 밑변이야 얼어 죽을. 사인 120도 2분의 AB 사인 세타. AB 사인 끼인 각. 삼각 ABD 어떻게 불러봐. 2분의 1 곱하기 삼각 ABD 어딘지 모르면 ABD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한 변 이거 x로 해야 되잖아. x 곱하기 사인 60도 플러스 요 변의 길이는 요 삼각형 넓이는 ACD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사인 60도나 사인 120도는 똑같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잖아. 이거 2분의 루트 3이야 다. 2분의 루트 3인데 양변에 2분의 루트 3 나눠버려도 되죠. 꺼지세요. 같이 없어져도 돼. 2분의 1 양변에 2 곱해서 다 없애도 되죠.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15 곱하기 20은 15x 플러스 20x잖아요. 그러면은 35x는 15 곱하기 20이니까 답은 35분의 15 곱하기 20이 되겠습니다. 5로 약분. 5, 35. 5, 7, 35. 7분의 60. 알겠어요? 네. 킬로미터 안 쓰면 빵점이다. 킬로미터라 되어 있으니까 7분의 60 킬로미터를 써줘야죠. 연정이, 준영이 이해되나? 네, 좋아요. 266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A가 60도인 삼각형. 이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그냥 어김없이 틀려오는 문제. 서술형 게으르웠다고 학생 선생님, 서술형 게으르워. 이런데 알고 보니까 개념 원리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이게 좀 사실 어렵긴 한데 한 번만 풀어봤어도 가서 맞출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는 둥.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60도인 삼각형 ABC의 두 변 AB, AC 위에 APQ의 넓이가 이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의 2분의 1이 되도록
PQ를 잡는다. 무슨 소리냐면 넓이가 이게 똑같아야 돼. 반이니까. 전체 넓이 얘가 반이니까 넓이 똑같이 만들으라는 얘기인데 PQ를 선을 만약에 이렇게 그어도 넓이 똑같이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그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딱 그었는데 그었을 때 넓이가 똑같다면 그 똑같을 때 PQ의 길이, 그 PQ의 길이가 가장 짧아질 때를 구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어떻게 그든 간에 넓이를 똑같이 만들 수는 있어. 반이 반이로 만들 수 있는데 그때 PQ의 길이는 다 다를 거 아니야. PQ가 길이가 달라지잖아. 근데 제일 PQ를 짧게 만들면서 넓이가 반이 되는 그때 PQ의 길이를 찾아라. 문제 이해됐죠? 근데 이거 너무 막막하다고. 미지수를 뭘로 넣어야 되냐면요. AP랑 AQ를 XY로 넣어야 돼요. 미지수를. 이게 좋아. 이걸 XY로 놓기만 해도 거의 문제를 맞출 확률이 3배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인간적으로 넓이 구해놔야지.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냐, 부영아? 삼각형 ABC 넓이도 못 가면 어떻게 해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해라고.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 얼만데? 그렇지. 그래서 6루트 3이 되잖아요.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근데 전체가 6루트 3이면은 삼각형 APQ의 넓이는 얼마일까? 3루트 3이죠. 반이니까요. 반이 되게 만들어야지. 반이 전체 넓이 2분의 1 된다며. 오케이? 근데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가 X고 Y면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60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넓이가 얼마라고? 3루트 3. 그런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XY는 12가 나와요. 4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약분하고 4 곱하면 아무튼 계산하면 XY 10이라고. 야, 근데 XY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PQ의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 이 PQ의 길이를, 선분 PQ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야 됩니다. 선분 PQ의 길이를 제곱하는 거랑 코사인 60도랑은 공식이 있죠. 마주보는 각과 변의 제곱에 대한 코사인 법칙 있죠. 어떻게 하냐, 부영이. 코사인 법칙 어떻게 써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60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Q의 제곱은 쓸 수가 있어. 근데 PQ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를 구하는 건데 PQ의 제곱으로 식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숫자를 간단히 보면 XY는 10인데 코사인 60도 얼마냐?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같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빼기 12가 됩니다. XY가 10이니까. 그래서 PQ의 길이의 제곱은 X랑 Y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곱이 일정할 때 제곱의 합의 최소값 이런 거 구할 때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되죠. 얘는 항상 크고 났단 말이야. 2배 루트 얘네 둘을 곱한 거 보다는 크거나 같고 빼기 12는 그냥 붙여줍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딱 써줘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 얘는 12잖아. XY가 12의 제곱에도 루트 씌우면 다시 12가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12 빼기 12가 되죠. 그래서 얘는 12야. 무슨 소리냐? 결론은 선분 PQ의 길이의 제곱은 항상 1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양수니까 상관없어. 루트 씌우면은 2루트 3이죠. 최소값이 루트 12인 2루트 3. 이 되겠어요. 연정이 준영이 되나?
아주 좋습니다. 넘어가. 너무나 깔끔한 풀이였잖아요. 니들이 다 풀어야 되는데 앞쪽이 쉬워. 다 풀어주세요. 제발 풀어주세요.